근데 내가 정말 그래도 컬러를 넣고 싶다. 근데 그 컬러라는 거는 일시적인 감정일 수도 있거든요. 조금 이게 믹스매치하면 훨씬 더 공간이 세련되고 강박적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 여기 야경이 되게 예쁘거든요. 딱 야경 바꿀 때 회전 딱 해서 쓰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해요. 안녕하세요. 네, 다름이 아니고 소파가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네. 너무 소재도 다양하고 너무 가격도 다양하고 저희 집에 얼마 전에 소파 바꿨거든요. 소파 되게 좀 어렵죠, 고르기. 너무 광범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선택권을 조금은 좁혀나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소파 고르는 방법을 몇 가지 좀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우선 소파를 고르기 전에 여기서 어떻게 생활할 건지를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 체크하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전체가 바뀌거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TV를 안 보기 때문에 굳이 벽을 바라보는 배치는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지금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배치도 달라지고 크기도 달라지기 때문에 꼭 라이프 스타일을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실에서 좀 가족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쓸 건지, 손님들이 오면 좀 같이 마주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장소로 쓸 건지, 아니면 난 TV를 주로 볼 건지, 아니면 여기 재택근무를 할 건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가구 배치랑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을 체크한다. 두 번째는 소파의 형태와 소재를 정하기. 소파의 형태와 소재를 정하기 전에 먼저 컨셉을 한번 잡아보세요. 모던을 좋아하는지, 클래식을 좋아하는지, 인더스트리얼, 빈티지한 스타일을 좋아하는지를 한번 여기에서 형태랑 소재를 같이 고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모던한 스타일을 원해,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집이 모던한 스타일이야 라고 한다면 직각 형태의 소파나 등받이가 조금 낮고 미니멀한 소파를 고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집은 살짝은 클래식이야, 모던 클래식 이런 스타일이라면 라운드 소파도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시크하고 조금은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우리 집을 좀 꾸미고 싶다 라고 한다면 가죽 소파를 추천드리고, 좀 내추럴하면서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패브릭 소파를 선택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컨셉이 정해지면 소파의 소재와 형태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컨셉을 잡아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는 소파의 컬러를 정하는 건데요. 소파 컬러 정하기 어떠세요? 아, 이게 참 강렬한 색깔은 좀 금방 질릴까봐 좀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약간 저는 무난하게 가는 거예요. 컬러를 쓰고 싶지만 사실 컬러 쓰기가 좀 어려우니까. 맞아요. 사실 소파는 한번 구입을 하면 오래 사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막 함부로 넣어라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좀 넓어 보이는 느낌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좀 밝은색, 좀 시크하면서 좀 거실의 중심을 좀 잡고 싶다 라고 한다면 좀 어두운 컬러를 선택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파 컬러에 따라서 러그랑 커튼도 같이 골라질 수 있는데, 좀 밝은 소파를 선택했다 그러면은 밝은 소파보다는 한 단계 명도가 좀 낮은 러그를 깔고 그것보다 한 단계 밝은 커튼을 넣으신다거나 하면서 명도 단계에 따라서, 근데 내가 정말 그래도 컬러를 넣고 싶다. 근데 그 컬러라는 거는 일시적인 감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쿠션이나 블랑켓을 좀 활용을 하셔서 분위기를 바꾸실 게 좋으니까 좀 그렇게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소파를 했을 때 다른 색깔도 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정해야 되지? 약간 이렇게 헷갈리게 맞아요, 되고. 맞아요. 톤 매너를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쵸.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그냥 베이직한 모노톤의 소파라면 사실 컬러 러그를 깔아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러그라는 것도 바닥 면적을 넓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실증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작은 소품들, 블랑켓이나 쿠션을 활용해서 컬러를 좀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소파를 쉽게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방법들을 추천드려요. 네 번째는 가구의 크기와 배치. 이사갈 집을 가면 벽 길이를 체크를 해서 좌우 뭐 3, 400을 남기고 소파를 둔다거나 해서 좀 꽉 채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맥락인 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가구 배치가 바뀔 거예요. 가구의 크기도 바뀔 거고, 소파를 너무 꽉 채운다기보다는 여기서 어떻게 활동을 할 건지를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 저희 집을 좀 예로 들면 저희 집은 TV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주보는 형태로 배치를 했고, 좀 누워서 TV 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소파가 1600이에요. 근데 벽 길이는 4200인데 보통은 그럼 좀 횡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화분도 두고 사이드 테이블도 두고 거울도 두고 하니까 사실 1600이랑 소파가 좀 작게 느껴지진 않죠. 어떠세요? 딱 좋아요. 왜냐면
좀 컸으면 답답해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를 하셔서 소파를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분위기에 따라서 가구 배치를 바꿀 생각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큰 가구가 중심을 잡고 있으면 가구 배치가 어려워요. 우리나라의 그런 주택 그 구조가 거의 한 80% 가까이가 아파트잖아요. 또 소파마저도 크게 일반적인 배치로 가게 되면 너무 개성이 없고 또 나만의 색깔을 찾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렇게 푹신한 소파가 하나가 있으면 나머지는 좀 디자인적인 소파를 넣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채워도 둘 수가 있고, 맞아요. 조금 이게 믹스 매치하면 훨씬 더 공간이 세련되고 강박적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 정하는 방법. 돈이요. 네. 사실 이게 메인이죠. 네. 정말 소파는 진짜 이케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몇십만 원대부터 하이엔드 소파들 가면 몇천만 원대까지 너무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 구입을 해놓으면 또 쉽게 바꿀 수 있는 가구가 아니다 보니까 전체 가구 예산에서 좀 주관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15%에서 한 20% 정도 예산을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각자 방들에 들어가는 작은 가구들도 있겠지만 거실의 중심이기도 하잖아요, 소파가.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나와서 사용하는 거기도 하고 또 손님들이 오셨을 때 또 노출된 장소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가구 예산에서 15에서 한 20% 정도 잡으시는 걸 추천드리긴 해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때 그런 것도 있어요. 저렴한 소파부터 좀 중간 단계, 저렴한 소파도 있지만 좀 비싼 암체어도 하나 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믹스 매치 하는 것도 강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 소파는 인키아거든요. 인키아고 이건 카시나. 그러니까 이건 약간 이제는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믹스 매치하고 또 빈티지도 섞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재미있게 공간을 연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말씀 안 하셨으면 이렇게 하는 줄 몰랐을 것 같아요. 아니 요즘 핫해서 다 알아요. 제가 요즘에 그리고 제가 이거 암체어 회전되는 거 하니까 너무 편해요. 저희 집 여기 야경이 되게 예쁘거든요. 딱 야경 바꿀 때 회전 딱 해서 쓰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해요. 그래서 회전되는 암체어 하나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은 소파 고르는 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소파 고르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핥는 소리 계속 들어가지고